오늘은 세 번째 어탐 없이 이 스마트폰 앱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 앱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안전해 해로드 바다 내비게이션인데요. 어, 첫 번째로 안전해의 앱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안전해 앱이 좋은 거는 우리가 항해를 위한 보조 도구로는 바다 내비게이션이나 헤로드보다는 좀 못 미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 안전의 앱이 우리의 그 낚시 그리고 해루질 뭐 이런 기타 바다 생활에 굉장히 물속 상황을 잘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앱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 이론은 해도가 가장 막강하고요. 그리고 바다에 항해를 하거나 아니면 낚시 중에 어장 그리고 어초 이런 기능들 해도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의 앱 마지막 편으로 이런 어장 표시나 아니면 어초 표시 이런 것들이 잘 표출되게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젊은 재료에 이렇게 종이 동그란 원 안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게 보이시죠? 보통 이런 거는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본 지도에 뭐 어장 표시라든지 아니면 오초 표시 그리고 수중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켜로 해서 이거를 겹쳐가지고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말하는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 위 그 동그란 단추에 지도 모드를 켜시면요. 일반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도 지도, 그리고 레저 안전 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해야 될 거는 해도 지도인데요. 해도 지도에서도 밑에 보시면 음, 해안 위험 정보에 보면 비선박 사고, 그러니까 해루질이나 아니면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지점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런 지점들이 이렇게 사람 모양이 나오죠. 갯벌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던 지점들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해루질이나 아니면 그런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때는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어, 대개골, 상세개골 이렇게 상세개골을 한번 끄면 상세개골이 없어졌죠. 그리고 대개골 어, 여기는 지금 대개골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개골이 지금 이렇게 하면 개골이 없어졌죠. 그리고 대개골 하면 좀 큰 골이 물이 빠졌을 때 생기는 큰 골이 있는 대개골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개골. 상세개골 하면 이제 좀 미세한 혈관처럼 이렇게 작은 골들도 이렇게 잘 표시를 해주죠. 자, 그리고 웅덩이. 웅덩이가 있는 지역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세히 표시됩니다. 웅덩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위험구역.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해 해루질을 하지 않고 항해를 하는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비선박 사고는 저는 끌 거고요. 어, 일단 해안 위험 정보는 이 정도 표시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변 시설, 종합 안내소, 행정봉사실, 안내 표지판 이런 거를 하면 지도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거를 다 켜면 지도가 복잡해져서 어, 저는 그냥
종합 안내소나 행정봉사실, 안내 표지판,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필요 없고요. 레저기구 탑승장, 뭐 이런 것도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산책로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해루질이나 아니면 캠핑, 뭐 물놀이 이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해변 시설에 이런 상세 안내 정보를 다 활성화시키면 좋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트를 타고 어, 런칭해서 랜딩하면 씻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를 표시를 합니다. 활성화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트 낚시 선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위치를 사고가 났던 곳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선박 사고를 꺼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파란 점이 생겼죠. 선박 사고가 난 지점들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정보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끕니다. 그 다음에 면허 어장은 지금 지도의 요 부분 한번 꺼볼까요? 이렇게 면허 어장 섬 주변에 어민들의 어로 활동이 되는 어장이 있는 곳이 사라졌죠. 근데 요것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출암. 지금 이런 경우 노출암이 활성화를 하면 생기고 노출암이 지금 여기 표시되죠. 그 다음에 어초 지역이 지금 요 파란색으로 된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초 꺼면 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네. 다른 거에서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추람. 저는 이제 갯바위 낚시 포인트, 뭐 이런 침선도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배 침몰 모양이 돼 있는 거와 점선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죠. 자, 침선 표시됐고, 이렇게 하고요. 요트 낚시에서는 이 정도 활성화해 놓고, 레저 안전에, 레저 안전선,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 경찰, 이렇게 위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해상 현황. 해상 현황은 양식장, 그 다음에 정치어망, 그리고 선양장, 요거는 다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은 병원, 약국, 보건소,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육지에 있는 내륙의 표시가 너무 많아져요. 정신이 없어지는데, 어, 이것도 뭐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찾아가거나 약국, 보건소를 찾아가는 용도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 되고요. 일단 지도는 일반 지도가 있고 해도가 있고 해안 안전 지도가 있는데 어, 가운데 해도 지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물속 수심의 변화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레저 안전 지도로 하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물 깊이가 있고 색깔이 진해질수록 더 수심이 깊어진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도 지도를 해야 이런 상세 정보들의 가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지도 설정은 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거리 측정인데요. 거리 측정을 여기서 여기까지 3.41km라고 바로 뜨죠. 이렇게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N자가 써 있는 건데 이거는 DGPS나 블루투스 GPS 장치가 있었을 때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거를 누르면 현재 그 자선 위치,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다가 지도를 보다가 현재 위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환경 설정을 다 하고 해수욕장을 누르면 해수욕장
이렇게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 표시가 다 뜹니다. 그리고 갯벌 체험, 갯벌 체험할 수 있는 지도에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다 뜨죠. 그다음에 이제 갯바위 낚시, 갯바위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파란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마리나 위치가 이렇게 어, 마리나 네. 지금 여기 왕산 마리나 이걸 끄면 없어졌는데 이렇게 누르면 왕산 마리나 점이 생기고 왕산 마리나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정박지. 정박지는 큰 배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위치 지정해 놓은 위치로 어, 바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정박지를 하는데 저희 같은 소형 레저보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탐험에 를 켜고 우리가 이제 탐험 그 항해를 할 때는 탐험해 이거를 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 로드 뷰가 있는데요. 바다 로드 뷰를 켜면 이렇게 로드 뷰를 볼 수 있는 그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어, 로드 뷰. 이렇게 하면은 인천의 그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파노라마로 이렇게 어, 바다의 영상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드론 뷰로 해보면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비행기 모양이 있죠. 그러면 이 지역의 로드 뷰를 보고 싶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에 배가 어떻게 떠 있는지 공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어, 여기 네 떴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섬 주변도 볼 수 있고 어, 다 볼 수 있죠. 좋습니다. 파노라마 뷰하고 드론 뷰가 좋은 것 같아요. 드론 뷰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다 로드 뷰는 됐고요. 이제 나가서 다시 나가고 다시 이제 앱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일단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할 때 긴급 상황 발생 시 조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빨간 SOS를 선택하게 되면 해양경찰 소방서 우리는 이제 바다에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을 누르고 그걸 누르면 112의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이 되고 현재 제가 있는 위치 도분초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 현재 위치를 어, 해경에 바로 이제 보내기를 누르면 바로 이제 송출이 됩니다. 어, 현재는 긴급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면 112 해서 임시 저장이 돼 있죠. 어, 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해경에 접수가 되겠죠. 지금은 긴급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안전과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이런 어장을 피해서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어, 이렇게 어초 지역에 어초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위치 기반 해양 정보, 요게 아주 좋다고 그랬죠. 밑에 보면은 이걸 누르면 상세가 나옵니다. 상세를 클릭하시면 이 지점의 수온, 조류의 방향, 그리고 조류의 속도, 그리고 물때가 지금 시간에
만조네요. 만조.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타이밍에 지금 보면은 한 시간 정도, 지금이 이 10시니까 한 2시간 후에 물이 쓰네요. 그러니까 만조가 됐다고 그래서 물이 쓰는 게 아니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어느 정도 힘을 잃었을 때 한 2시간 후 12시쯤에 유속이 가장 작아집니다. 요거를 파악하면 물놀이 타임을 알 수 있고 그 타이밍을 어초라든지 그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임이 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이 안전의 앱을 사용하시면 정말 조과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의 앱을 사용하셔서 더욱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조과도 낚시도 즐겁게 조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즐거운 낚시가 될 수 있죠. 바다 생활에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의 앱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해로드 그리고 바다 내비게이션 앱이 남았는데요. 해로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위성 사진, 위성 지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 앱을 만든 게 해로드 앱이 2014년 정도에 가장 먼저 만든 앱이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바다 내비게이션은 2021년 정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약간 해로드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3톤 미만 소형 어선들이 이 안전 장비가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 별도의 스마트폰이 아닌 별도의 단말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앱은 스마트폰에서 단말기가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앱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항해를 하기에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번에는 해로드 앱은 일단 접어 놓고요. 바다 내비게이션 앱을 어떻게 활용해서 항해에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